이용식의 딸 이수민은 미스터 트롯 참가자이자 뮤지컬 배우인 원혁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이수민의 아버지인 이용식은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은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에 이용식은 손녀를 기대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수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 아기집이 불안정한 상태라 조금만 더 악화되면 유산의 위험도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특히 손녀의 소식을 기다리던 이용식과 딸을 기다리던 원혁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용식은 딸 수민이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용식 부부는 결혼 후 8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 입양을 고민하던 중에 수민이를 갖게 되었고 그만큼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가족사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용식의 아버지는 부파 공작원이었는데 배에 기름을 넣고 배급하던 중 납포된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월남했습니다. 아버지의 월남 이후 이용식의 어머니와 형은 북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죠. 대나무로 만든 뾰족한 가시로 어머니의 손톱 밑을 찌르며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는 바가 없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쪽으로 내려온 후에도 어머니께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국군의 북진 당시 가족을 찾아온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인천 옹진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막내 아들인 이용식을 낳았습니다. 이용식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남쪽으로 간다고 말했으면 가족이 인민재판에 넘겨졌을 것이지만 모르는 척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몰랐기 때문이었고 만약 알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용식에게는 슬픔을 안겨준 순간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친구였던 이주일의 사망 소식입니다. 이용식은 이주일과 매우 친한 사이로 집으로 자주 초대받을 정도로 사적인 자리에서도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주일이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방송으로 복귀하며 시작한 이주일의 코미디쇼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고 특히 서울옥이라는 인기 코너에서 이주일, 김형곤, 방실이 등과 함께 80년대식 꽁트 개그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주일의 장례식 날 추도사를 하면서 이용식은 깊은 슬픔을 느꼈으며 이후 KBS의 폭소클럽이라는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주일을 추모하는 개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주일에 대해 이용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인기와 부를 얻으셨던 분인데 오래 살지 못했다면 아들을 먼저 보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신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주일의 7대 독자는 1991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가 생을 마감하기 한 달 전에도 아들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며 저 사람과 아들이 같이 가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죠. 의사로부터 이주일이 한 달대로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이용식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결국 이주일은 세상을 떠났고 이용식은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인연인데 이주일은 정 명예회장에게 홍송 새 그루를 선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주일은 그 홍송 새 그루를 분당 자택 정원에 심고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렇게 잘 자라던 나무가 이주일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식 씨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직접 눈으로 본 일이지만 홍송도 주인의 아픔을 알았던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던 이주일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용식 씨는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고혈압성 망박병증,
뇌혈관 협착증 그리고 뇌경색 등 거의 종합병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운동을 하며 약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딸 이수민 씨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 관리에 무관심했으나 손주의 소식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8년 만에 얻은 딸의 손녀를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용식 씨는 1975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우리나라 개그맨 중 최초로 공채를 통해 데뷔한 인물은 바로 이용식 씨였습니다. 이전에는 개그맨들이 주로 유랑극단이나 연극배우 출신이었는데요. 구봉서 선생님 역시 아코디언 연주자로 활동하다가 개그맨으로 발탁된 경우였습니다. 1969년 MBC TV를 개국하면서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1975년에 개그맨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TBC와 MBC 등 방송사에서 탤런트 공채는 있었지만 개그맨 공채는 MBC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공채심사위원회는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1,400명 정도가 지원한 가운데 11명이 선발되었으며 이 중에 이용식 씨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이용식 씨가 유일합니다. 사실 이용식 씨는 개그맨으로 데뷔하기 전 통기타 가수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1971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데뷔한 그는 이듬해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했으며 그러다 1975년 우연한 기회에 개그맨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가스나 생맥주를 파는 경양식집 같은 곳에서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서유석, 양희은, 그리고 4월과 5월의 백순진, 이수만 등이 활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1972년 청평에서 열린 통기타 페스티벌에서 친구들과 함께 출전하여 2등을 했습니다. 비록 기타를 들고 데뷔했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동네에서 구봉서로 불릴 만큼 입담이 좋았습니다. 동네에서 이용식을 모르는 사람은 있었지만 구봉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을 맡았던 박은수의 가족 막내였는데 그의 바로 위형과 절친한 친구가 박은수였습니다. 박은수가 이용식을 대신해 MBC 지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이용식 씨는 친구의 양복을 빌려 입고 부랴부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단계별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한 그는 최종 면접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정식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이후 빛을 보지 못하고 바로 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안팎에서 공연을 하는 문선대에 배치된 덕분에 군 입대 후에도 밖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고 36개월 동안 오히려 실력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제대 후 다시 MBC로 돌아왔을 때 이용식 씨의 인생 프로그램이 된 뽀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었고 담당 PD가 원조 뽀미 언니 완경은, 뽀병이 김병조, 뽀식이 이용식을 부르더니 최초의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이 생겼으니 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용식 씨는 그날부터 19년간 고정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지각하는 일도 생기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려는 아빠들까지 직장에 늦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의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시작해달라는 항의 전화가 많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불행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름 후쯤 그에게도 심근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용식 씨도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주변에서 이용식 씨가
의사보다 심근경색에 대해 더 많이 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심근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이용식 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도 주먹을 꽉 쥐며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술실 문틈 사이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는 6살짜리 딸 수민이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용식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반드시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리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지킬 수 있었고 이제 곧 만나게 될 손녀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